안녕하세요, 푸쌤입니다. 오늘 친구들하고 인공지능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인공지능 체험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려면 어떠한 것들을 공부해야 되고 또 인공지능 전문가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여러분들 이제 인공지능에 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저희 재미있는 키트 이렇게 키트 한번 잠깐 크게 보여줄까요? 자, 키트는요 뒤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면요 가까이 갈 때마다 선풍기가 이렇게 세지는 게 보이나요? 원래는 되게 이렇게 돌다가 가까이 가면 선풍기의 바람이 세지는 그런 키트입니다. 뒤에 스위치를 이용해서 또 꺼서 탁상 위에다 올려놓을 수 있는 키트고요. 조립 방법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친구들이 조금 집중을 많이 해서 봐줘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틀리고 방향이 틀리고 이렇게 하면 좀 안 돌아갈 수 있어요. 중학생 친구들도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비대면으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주의해서 저와 하는 영상들을 계속 돌려보면서 차분히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 또 설명서도 들어있으니까 선생님이랑 차분히 진행해봐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에 관해서 일단 얘기해보고요. 친구들 인공지능 들어본 적 있나요? 인공지능이 무엇인가요? 인공지능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친구들이 보통 맨 처음 얘기하는 게 제가 작년에 이제 충남 소프트웨어 교육센터에서 인공지능과 미술 강의를 했었는데요. 인공지능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친구들이 대번에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우리 음악 틀어주는 것들 있잖아요. 저희 집에는 카카오가 있거든요. 카카오 음악 틀어줘 뭐 이렇게 지니야 음악 틀어줘 이렇게 사람처럼 친구 같은 음악 틀어주는 기계들도 많이 이야기들 하고요. 로봇들 이야기들 많이 하고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쵸? 인공지능은 자, 영화 속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한번 영상 볼게요. 네, 인공지능 시대가 불현듯 우리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상상 속에서는 가능한 일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동안 인공지능은 공상과학 영화 속 단골 소재였는데요. 영화 속에서 그린 인공지능의 미래는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영화는 인간을 지배하려는 인공지능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단연 터미네이터. 영화 속에서 인간과 로봇은 처참한 전쟁을 벌입니다. 매트리스 속 세계는 더 침울한데요. 2199년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고 인간은 그들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건전지로 전락합니다. 인간이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은 인공지능에 의해 통제됩니다. 하지만 악영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도 그려졌는데요. 영화 월리에서는 쓰레기 더미가 된 지구에서 홀로 지구를 지키는 청소 로봇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꼬마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로봇. 영화 빅히어로 속 로봇 베이넥스는 푹신푹신해 보이는 외모만큼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인간과 인공지능이 특별한 감정을 쌓기도 합니다. 영화 그녀에서 말이죠. 외롭고 공허한 나날을 보내던 남자 주인공, 그의 삶에 한 줄기 구원의 빛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휴대전화 사만타. 예쁜 목소리로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또 공감해주는 그녀에게 남자 주인공은 점차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AI에 등장하는 로봇은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외모를 자랑합니다. 심지어 시기, 질투, 고통 같은 감정까지 느끼는데요. 인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로봇은 인간이 되기를 갈구합니다. 인간이 인공지능에 진입해가는 암울한 미래부터 인간과 인공지능이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미래까지 영화 속에서 그린 미래는 저마다 달랐는데요. 인공지능의 시대의 도래, 인류에게는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자,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자, 이거를 많이 물어보면 친구들이 대부분 축복이에요 하는 친구들. 왜 사람이 하는 일? 저 대신 학교 갈 수 있어요. 저 대신 뭐 해줄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도 많이 하고, 네. 사람이 하던 일들을 인공지능이 대신 해주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나 편리해져요, 좋아져요. 이렇게 얘기해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이렇게 영화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로봇들이 뭔가 사람을 지배하는 내용들의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재앙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들이 지금 벌써 아주 많아졌거든요. 그죠? 뭐 소프트웨어를 분석하는 솔루션들도 그렇고 원격 탐사나 무인 배송 이런 것들은 저희 뭐 드론 같아 보이죠, 위에가.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드론 배송이 일반적이지 않지만 미국 같은 큰 나라에서는 좀 드론으로 뭐 물건을 배송한다든지 아니면 또 드론으로 뭐 농약을 뿌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많이 이제 상용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것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네. 인공위성이 있죠. 그죠? 안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지구의 궤도를 따라서 알아서 돌면서 지구의 모습을 관찰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죠. 그래서 우리 왜 구글에서 이렇게 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쭉 위에서 뭔가 찍혀서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인공위성에서 보내주는 사진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들. 이런 것들 많이들 사용하죠. 사실 요즘에 나온 신차들은 대부분 다 자율주행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엑셀 밟지 않아도 알아서 밟아지고 조금 핸들만 이렇게 핸들링만 해준다든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벌써 우리 생활에 아주 가까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들이.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의료 서비스들은 우리 왜 이렇게 시계인데 이렇게 차고 다니면 이렇게 맥박수나 뭐 이렇게 오늘 몇 보 걸었고 막 이런 거 미밴드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왜 이게 핸드폰으로도 연결이 돼서 핸드폰으로도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 나중에는 또 핸드폰으로 갔던 게 또 내 주치의가 있는 병원으로까지 전송이 된다든가 이렇게 인공지능 기반 의료 서비스들이 많이 발전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웹사이트 등에서 정말 많이들 사용들 하고 있죠. 여러 가지 기상 데이터도 근데 우리 기상 데이터 많이 틀리죠. 그죠? 많이 틀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네 그렇고요. 자, 인공지능의 역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마 친구들이 알만한 거는 다들 제가 이거 수업하면 알파고요! 이렇게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자, 알파고 우리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죠? 네, 맞아요. 알파고가 다 이겼죠. 한번 오류 났을 때만 이세돌이 이겼는데 오류가 났으니까 사실 그쵸? 근데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알파고의 수를 다 누구 수를 넣은 거예요? 이세돌이 실제로 뒀던 바둑에 수들을 넣어놨고 사실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 강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막 강의를 엄청 뭔가 되게 신나고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재밌고 이런 날이 있는데 제가 몸 컨디션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강의도 좀 잘 안 되는 날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이세돌도 아무리 바둑을 잘 두더라도 그날의 컨디션이나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사실 기계는 그런 영향을 받지가 않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렇게 오류가 나가지고 딱 끊어져가지고 뭐 안 된다든가 이런 거 아니고서야 기계들은 그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돼가지고 영상 같은 거를 보여드리면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보면 뭐 수술 로봇이라든가 뭐 친구처럼 막 따라다니는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 봐도 그죠? 기계들은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술 로봇이 엄청 많이 보급이 되진 않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정확한 작업들을 할 때 오히려 기계가 더 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게 뭐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스마트 팩토리 진짜 많이들 하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이제 공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몸으로 일을 한다기보다는 공장 안에 있는 로봇들을 제어를 해주죠. 제어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그런 것들도 있죠. 저희 지금 이제 코로나라서 제가 이제 비대면이라서 마스크를 벗고 있지만 저희 코로나여서 진짜 요즘에 너무 힘들잖아요. 마스크도 쓰고 있어야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지금 더 되게 심해지고 있어서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코로나가 심화되면서부터 굉장히 많아진 게 뭐냐면 가게들에 뭐가 많아졌어요. 키오스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키오스크 뭐냐면 우리 친구들 왜 롯데리아 많이들 가잖아요. 롯데리아 가면 예전에는 주문 받는 언니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어른들 말고 이제 요즘엔 기계로 해가지고 툭툭툭 눌러서 주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리만 사람이 해주고 주문은 기계가 받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심화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쵸? 처음에는 그렇게 큰 프랜차이즈에만 좀 많이들 들어서다가 요즘에는 정말 조그만 개인 커피숍에서도 주문은 사람이 받지 않고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실생활에도 굉장히 기계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나오는데 인공지능이 만드는 방법은 자, 인공지능 한번 읽어볼까요? 사고나 학습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어.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들은 대부분 다 머신러닝이에요.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 네, 이런 것들을 머신러닝이라고 하는데 머신러닝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딥러닝이 있죠. 딥러닝이 우리 아까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사람 같은 로봇들, 그쵸? 인간의 뉴런과 비슷한 네, 인공신경망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딥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우리가 딥러닝이 그렇게 발전돼 있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생각에는.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보고 손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브예요. 유튜브 우리 친구들 이제 뭐 초등학생 친구들도 있고 중학생 친구들도 있고 고등학생 친구들도 있을 텐데 유튜브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거 선호하는 채널이 아직 없더라도 일단은 뭔가를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나이 연령대의 친구들이 어떤 거를 좋아했는지, 그쵸? 그리고 이 친구가 성별이 여자니까 이걸 더 좋아할 거야. 성별이 남자니까 이걸 더 좋아할 거야.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서 그거를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머신러닝을 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쵸?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저희에게 추천을 해주는 건데 거기서 저희가 또 클릭을 뭐 몇 개를 하잖아요. 그쵸? 어떤 게 더 재미있고 어떤 채널을 더 선호를 하고 그러면 그걸 또 분석해서 얘는 이걸 좋아하는구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코딩 관련 컨텐츠도 올리고 제 이름이 표정완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가 표쌤 코딩이라고 유튜브를 올리거든요. 잠깐 보여줄까요? 네, 표쌤 코딩이라고 하면 유튜브가 올라오는데 자, 이렇게 올라가 있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등등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수업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지금 진로 체험 내용도 아마 유튜브에 올라갈 텐데, 네. 이렇게 저는 이제 코딩 컨텐츠를 올리기 때문에 코딩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들 하셔. 이렇게 지금 AI 선풍기 지금 개발 중인 키트. 재밌죠, 이거? 네.
지금 저희는 이제 나중에 요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선풍기. 한번 볼까요? 네. 요런 거를 만들어 볼 거고요. 네, 지금 개발 중인 키트는 이런 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완성은 안 했는데 지금 시제품이 다 완성이 돼서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도 코딩을 좋아하기 때문에 코딩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저한테 많이 추천을 해주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저희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보는 유튜브에서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 인공지능 선풍기를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네. 만드는 방법은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 건데, 자, 만들어 보기 전에 만들어 보는 건 뒤로 좀 하고,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인공지능 전문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와 로봇 등이 인간처럼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만드는 기술을 개발을 합니다. 그죠? 기존 지식을 기계가 배우도록 한 다음에 기계가 사람 대신에 일을 하게 만드는 기술. 그죠? 저장한 지식과 여러 지식을 연결해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기술 등 지식을 학습하고 다른 지식을 이끌어내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한데요. 직업들이 이렇게 많대요. 그죠? 그거에 관련된 것들.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사실은 전자정보보호학과를 나왔는데요. 그래서 정보보안학도 배웠고요. 또 전자과에서 또 기계적인 것들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뭘 만들고 키트를 만들고 뭐를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하드웨어 개발도 하고, 그죠? 디자인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강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전 로봇 설계랑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은 뭐 영상이랑 음성 인식인데 영상이랑 음성 인식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음성 인식으로 할 수 있는 교육 키트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자, 적성이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 지식과 수학적인 실력이 있어야 된대요. 수학적인 거는 사실은 뭐 뭔가 식 같은 거 있잖아요. 아까도 이제 제가 보여줬잖아요. 세싱 돼가지고 열리는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식이 있단 말이에요. 수학식이. 사실 그거를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쵸? 그걸 잘 알고 있으면 그거를 잘 응용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수학을 막 엄청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수학을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창조적인 생각과 다양한 기술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저는 진짜 창조적인 거 좋아해요. 저는 늘 새로운 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가 생기면 무조건 새로운 게 나오면 먼저 배워야 돼. 나 배우러 가야 돼. 막 이러면서 꼭 배우고, 그리고 새로운 거 나와가지고 배우고 나면 또 학생들한테 막 가르쳐 주고 싶어가지고, 나 이거 아이들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막 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인간의 뇌와 유사한 방식으로 새로운 지식을 떠올리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하대요. 사실은 프로그래밍 관련된 직업들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 다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있어야지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흥미는 인간과 로봇에 대한 탐구심. 그죠?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을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하고 도전하는 노력. 일단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인공지능이 결국에는 지능이 없는데 지능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을 해서 그거를 적용을 시켜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MBTI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유형 보면 I 유형, 탐구형, 그리고 E 유형,
뭐 이런 유형들이 이 직업에 어울린다. 제가 보니까 컴퓨터 관련된 이런 직업들은 대부분 I 유형, 탐구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E 유형도 많은데 선생님은 사실 E 유형이거든요. 선생님은 ENTP입니다. ENTP. 그래서 약간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약간 강의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친구들도 네이버에서 MBTI 유형 적성 검사라고 치면 나와요. 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번 본인들의 유형이 뭔지 알아보는 시간 각자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 컴퓨터공학. 보이죠? 선생님 정보보호공학이라 그랬죠? 저는 전자정보보호예요. 그래서 컴퓨터공학, 정보공학, 정보시스템, 정보처리 이런 것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을 하던가, 그죠? 수학이나 심리학, 그죠? 이런 부분들도 관련 전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훈련 과정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정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죠? 시스템 개발자 과정, 데이터베이스 과정,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 빅데이터에서 또 뭐 이렇게 데이터 분석해서 뭐 이렇게들 만들기 때문에 네,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훈련 과정들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도 뭐 인공지능 전문가의 자격증이 아직 있진 않죠. 인공지능이 막 상용화 엄청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격증은 없지만 컴퓨터에 관련된 전반적인 자격증들을 좀 취득을 해놓고 관련된 지식을 넓히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뭐 연구소나 기업체, 뭐 기업체에서도 요즘에 인공지능 워낙에 많이들 사용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일을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사실 이런 코딩 관련된 직업들은 다 대부분 꾸준히 배우고 계속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는 최신 기술과 흐름을 잘 이제 최신 동향들을 파악을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계속. 선생님도 매년 커리큘럼이 달라져요. 단 한 번도 똑같은 걸로 뭔가 이렇게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는 또 파이썬이랑 그거에 관련된 인공지능 뭐 이런 커리큘럼에 지금 완전히 꽂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또 공부하고 있고 네, 음성인식 커리큘럼에도 지금 제가 완전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뭔가 하드웨어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뭐 음성으로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를 제가 막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 이어서 제가 뭐 키트 만드는 거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때 너무 이거 할 때 친구들이 막 건너머서 잘못 조립하면 나중에 떼기도 어렵고 빼기도 어렵고 그렇거든요. 조립할 게 굉장히 좀 많아요. 그쵸?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선이라든지 어디다 꽂아야 된다든지 방향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잘 맞춰서 조립을 해야지 선생님처럼 잘 작동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주의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푸쌤입니다. 오늘은 광센서 자동 속도 조절 AI 선분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핀 커넥터에 탭 전선을 끼울 거예요. 3핀 커넥터는 우리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 부분을 요 전선들을 끼워 줄 건데요. A에는 양쪽으로 검정색을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끼워줍니다. 3핀 커넥터는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B는 하나는 검정색을 하나는 빨간색을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끼워줍니다. 양쪽 양옆 중간을 지금 비워둔 상태죠. 세 번째 커넥터에다가 검정색
선 3개를 새 핀 전보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끼워줍니다. 네, 두 번째로 자 끼워 놓은 A 커넥터에다가 저항을 끼워줍니다. 저희는 중간 빼고 양옆으로 끼워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저항을 꾹 넣어서 끼워주면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B에다가 다이오드, 네, 빨간색이랑 검정색을 끼워 놓은 커넥터에다가 빨간색 부분이 회색 부분에 갈 수 있도록 끼워줍니다. 네, 빨간색 부분이 회색 부분으로 역시 중간에는 들어가지 않았죠. 네. 자, 세 번째 C 부분은 트랜지스터를 평평한 부분, 볼록한 부분하고 평평한 부분이 있어요. 평평한 부분이 위쪽으로 올 수 있게 그대로 꽂아줍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두 번째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로 2핀 커넥터, 아까는 3핀 커넥터였죠. 2핀 커넥터에다가 발광 센서를 먼저 꽂아줄 건데요. 2핀 커넥터는 둘 다 빨간색 선 하나, 검정색 선 하나, 두 개 다 그렇게 꽂아줄 거고요. 자, 하나는 발광 센서, 저희가 흔히 LED라고 부르는 거죠. 네, 발광 센서는 짧은 다리가 검정색으로, 긴 다리가 빨간색으로 갈 수 있게 꾹 꽂아줍니다. 네. 그 다음 수강 센서의 경우에는 반대로 긴 다리가 검정색 탭으로, 네, 짧은 다리가 빨간색 탭으로 꾹 꽂아줍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세 번째 스텝까지 완성이 된 상황입니다. 네, 네 번째 과정. 네, 먼저 저희 저항한 저항을 먼저 앞쪽에다가 이렇게 꽂아줍니다. EVA 폼을 다 잘라진 대로 빼주시고요. 네, 커넥터를 앞쪽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선 정리를 잘 해가면서 빼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다이오드를 빨간색 선이 저항 있는 쪽으로 갈 수 있게 해서 조립을 해줍니다. 네, 회색 부분이 저항 쪽으로 가게 해달라는 얘기죠.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트랜지스터를 꽂아줍니다. 만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지금 저 선들이 서로 부딪히면 안 돼요. 앞에 있는 부분도 잘 구부려서 부딪히지 않게 해줄 수 있도록 서로 전류가 같이 상충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는 발광 다이오드, 발광 센서를 밑에 저항 있는 쪽에다가 꽂아줍니다. 사실은 전선을 잘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강 센서를 하나 남은 구멍에다가 조립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네 번째 단계까지 완성입니다. 네, 5번 단계입니다. 먼저 모터에 연결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점이 모터 뒤에 보면 빨간색 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빨간색 점이
위로 갈 수 있게 네,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빨간색 점이 있는 쪽에 빨간색 전선을 연결을 해줍니다. 요게 조금 힘을 많이 주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살살 부러지지 않게 잘 돌려줍니다. 네, 나머지 쪽에는 검정색 전선을 연결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 플라스틱 A, B 부분을 결합하여서 밑에 거치할 거치대를 만듭니다. 톡 소리가 났죠? 네, 거치할 거치대를 만들고 양면 테이프를 통해서 네, 모터를 접착해 줍니다.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모터를 그 위에다가 부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할 때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빨간 점이 위쪽으로 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5번까지 완성입니다. 네, 배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선 쉬운 부분부터 할 건데요. 지금 들고 있는 건전지 스냅, 네, 건전지 스냅에도 빨간색, 검정색이 있잖아요. 네, 조금 더, 네, 건전지 스냅이 빨간색이랑 검정색이 있는데, 검정색, 빨간색 부분하고, 지금 현재 지금 배선되어 있는 모터랑 뒤에 EVA 폼에 되어 있는 빨간색들을 전부 다, 결합해서 꼬아줄 거예요. 네, 서로 전류가 통하도록 이렇게 모아서 꼬아준 다음에 저 안에 캡이 하나씩 캡이 들어있어요. 파란색으로 파란색 캡으로 네 요것을 감싸줍니다. 전류가 통하지 않도록 네 이렇게 감싸주고요. 자, 이제 일단 빨간색 부분은 전부 다 결합이 된 상태이고, 네, 두 번째로 스위치에 들어가는 검정색을 한번 연결을 해줄 건데요. 먼저 스위치 한쪽 면에 이제 스위치를 눌렀을 때 될 거기 때문에 스위치 한쪽 면에 스냅 버튼이 있는 네, 건전지를 연결할 검정색 부분을 네, 한쪽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역시 잘 꼬아서 해주면 되는데 아마 스위치는 조금 튼튼하게 되어 있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것도 역시 부서지지 않도록 잘 잡고선 돌려줍니다. 네, 한쪽 면만 일단 해주고 그리고 다른 쪽 면에다가 이제 다른 것들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먼저 저항에 있는 네, 한쪽 면과 검정색 선과 네, 트랜지스터에 있는 검정색 선 한쪽 면을 두 개를 네, 꼬아서 스위치 반대쪽 면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 트랜지스터에 또 가에 있는 네, 한쪽 면과 네, 수강 센서에 있는 검정색 선을 연결을 해서
캡으로 꽂아줍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저항에 있는 한쪽 면과 네, 선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죠. 저항에 있는 한쪽 면과 네, 발광 센서에 있는 네, 하얀색 발광 센서에 있는 한쪽 면을 연결을 해서 네, 이거 발광 센서 터지지 않게 해주려고 저항 중간에 주는 거죠. 네, 캡을 역시 연결을 해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모터에서 나온 검정색 하나랑요. 네, 트랜지스터 중간에서 나온 선 하나, 그리고 다이오드의 검정색 선을 서로 연결을 해서 꼬아서 엔드캡으로 또 고정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회로도는 완성이 되었고요. 좀 정리를 해서 선풍기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서 AI 선풍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선풍기 부분을 왼쪽 가에다가 앞쪽에다가 배치해서 붙여 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EVA 폼, 저희의 손을 감지할 수 있는 폼 부분을 네, 역시 오른쪽 앞쪽에다가 배치해서 선풍기랑 간섭이 없을 정도로만 네,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붙여 놓은 다음에 뒷부분에다가 건전지 부분하고 스위치 부분을 네, 또 붙여 놓을 건데요. 네, 건전지 부분에다가 이렇게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부분에도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선풍기 뒤쪽에다가 배치해서 붙이겠습니다.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줄일 수가 있겠죠. 네, 선을 잘 정리해서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켜볼까요? 네, 스위치를 눌러주고 네, 제 손이 가까이 갈 때마다 이렇게 선풍기의 바람이 세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 잠시 꺼주시고요. 나머지 EVA 폼을 여기에다 붙여서 이렇게 간섭을 줄여주려고 하는데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붙여줘 볼게요. 네, 붙이셨으면 다시 한번 스위치를 눌러서 한번 인식을 시켜줘 보겠습니다. 네, 아주 잘 되고 있죠. 네,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AI 광센서 자동 속도 조절 선풍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